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후지에서 나온 X하프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후지 X하프가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좀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실사용을 한 2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어떤 점이 괜찮고 어떤 점이 조금 불편했는지 그런 점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걸 들고 해외 출장도 갔었었고 뭐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을 꽤 해봤었는데 제가 워낙에 좀 작은 카메라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누가 X하프를 사용하면 좋은가? X하프는 일단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은 세컨, 서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서는 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리뷰한 영상도 좀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던 것들 영상을 보고 사실 저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불편하다고 했던 것 중에 이 렌즈 캡이었던 것 같은데 렌즈 캡은 이렇게 빼면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엄지로 툭 밀어주면 그냥 가볍게 빠지는 점이었는데 이 렌즈 캡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건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 뷰파인더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정확한 구도를 잡거나 뭐 그렇게 찍는다기보다는 약간의 RF 카메라처럼 예상하고 찍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뷰파인더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필름 모드가 있고 각종 필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적인 느낌들을 디지털이지만 조금 구현해내는데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형부터, 그리고 안의 조작법 어떤 식으로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더 얘기를 나눠보시죠.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캡이 있어요. 캡을 대부분 벗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빼면 안 빠져요. 그냥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해서 빼면, 제끼면 그냥 빠지게 돼 있죠. 파워를 켜면은 뒤에 이렇게 필름 표시가 나오겠죠. 필름은 뭐 프로비아부터 아스타 벨비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손을 넘겨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아크로스의 옐로우 필터를 써서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좀 필름 느낌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뒷면은 스틸 그리고 무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뷰파인더. 뷰파인더는 사실 그냥 구멍만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은 이렇게 노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X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조리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쓸어넘기면은 초점 모드부터 얼굴 감지 설정 보정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고, 이쪽에 또 기본적으로 카메라 설정부터 영상 설정 뭐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마 후지를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일 것 같고, 다만 조금 이 액정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이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점 모드에서도 수동 초점, 뭐 싱글, 연속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싱글 포커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페어링과 필름 카메라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필름 카메라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필름, 지금 선택한 필름이 나오고 실행을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기서 몇 개 컷으로 찍을 것인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액정을 보고 촬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촬영을 하다가 그만 나는 이걸 필름 36을 다 찍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워가 켜진 채로 배터리를 빼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찍을 때는 이렇게 와인더를 제껴줘야 됩니다. 와인더 소리가 나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찍어봤습니다. 플래시가 켜져 있고, 이쪽엔 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플래시를 켜고 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모드에서는 찍고 나서 와인더를 제껴줘야지, 제껴주면 이게 OK라고 뜨게 됩니다. 깜빡깜빡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찍히게 되는 거죠. 엑스아프를 실행시키고, 자, 엑스아프를 실행시킨 다음에 연결을 눌러줍니다. 연결을 누르면은 카메라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미지 가져오게, 필름 이미지 가져오게 있는데, 필름을 한번 가져볼까요? 방금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하나 있죠. 프로비아로 찍었던 필름을 가져오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필름 현상하는 것처럼 색깔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6장을 찍었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필름 가져오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세팅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초점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 상태에서 ISO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오토 2를 주로 쓰는데 ISO가 아무래도 이렇게 12800까지 올라가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2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형이나 조작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엑스아프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초보자들보다는 조금 사진에 대해서 알고 노출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립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상단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스팟 측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 촬영하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출 보정을 통해서 내가 노출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찍는다면은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 출장 가서 밤거리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사실 그때 좀 큰 카메라를 갖고 있었지만은 비가 꽤 많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꺼내 찍기 조금 그랬어요. 뭐 내가 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엑스아프로 촬영을 했었어요. 흑백 모드, 아크로스 필름 모드로 놓고 옐로우 필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꽤나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작기 때문에 뭐 우산이 없이도 손으로 이렇게 하고 막 찍었었어요. 근데 노출을 밤이기 때문에 불빛들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노출을 투스탑 정도 언더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진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엑스아프로 그냥 몇 장 찍었습니다. 노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바로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는 엑스아프로만 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광 상황이나 역사광 상황, 그런 빛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노출 보정을 조금 조절해 찍으면은 충분히 원하는 사진의 느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자분들이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올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진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노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찍는 재미가 있는 카메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찍어서 SD카드를 컴퓨터에 넣고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런 보정하는 과정을 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리뷰하면서 컴퓨터로 옮겨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다 찍고 거의 다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내보내서, 엑스아프 앱을 통해서 내보내서 스마트폰에서 그냥 SNS를 올리거나 아니면 내 기록들을 하거나 그 용도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서브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저한테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필름 모드에서 와인더를 감을 때, 이렇게 필름 모드에서 와인더를 감을 때 빨리빨리 촥촥 감고 찍고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 하셔서 저도 그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번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필름 모드는 뷰파일을 보고 찍어야 되죠. 찍고 바로 연속으로 팍팍팍팍 찍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연사로 막 찍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 장, 그 다음에 또 한 장 조금 텀을 갖고 찍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점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사진기가 메인으로 하나 있어. 근데 서브로 작은 카메라 하나 갖고 다니고 싶어.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노출에 대한 것들, 빛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서브 카메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진에 대해서 전혀 1도 모르고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오면 좋겠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싶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진 찍는 재미가 있는 카메라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이죠. 주머니에 저는 늘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편인데 기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편하게 갖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립도 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쏙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휴대성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필름 모드들 그리고 필터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찍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 찍는 재미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단점은 역시나 저조도에서 많은 노이즈 그리고 포커스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 작은 카메라를 선호하고 휴대성이 편한 카메라를 선호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완벽한 결과물 그리고 뚜렷한 포커스, 선명한 화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